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 딸을 둔 엄마입니다. 다들 주변에서는 부럽다고 난리인데 지금 가정을 이루기 직전까지 천지개벽할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을 테니 꼭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의대생이었던 남편과 장기 연애를 하고 그이가 일반의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비서 일을 하다가 내조와 살림을 맡기로 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의 가족으로는 시어머니가 유일했는데 처음엔 저에게 아주 다정하게 잘해주셨답니다. 제가 뒷바라지까지는 아니지만 그이가 공부하며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준 것들에 고마워하시며 제 덕에 남편이 의사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결혼한 지 1년하고 6개월 만에 아들을 출산했고 육아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사소한 것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 거기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배고프다며 우는 아들을 업고 달래는 저에게 밥을 차리라거나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땐 좀 화가 났어요. 저도 사람이고 힘든데 의사라는 신분을 들먹이며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가서 라면 좀 끓여봐. 계란 넣고 반숙으로 해. 그리고 파도 썰어 놓고 다진 마늘도 넣어. 당신이 좀 끓여 먹으면 안 돼? 나 지금 성훈이 안고 있잖아. 울음 그치고 재워야 하는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 내 몸이 2개가 아니잖아. 그깟 라면 하나 끓여오는 게 힘드냐? 애 안고 끓이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 나 같은 의사 남편 뒀으면 시키는 건 제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집에서 나한테 개인 병원 차려준 것도 아니고 비싼 차를 사준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때우란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네? 우리 집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개인 병원, 외제차 타령이야? 그러니까 라면이라도 제대로 끓여보라고. 당신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 대답하더라? 그런 버릇 좋지 않아. 나 의사야, 의사. 1등 신랑감이라고.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직업군 1위의 남자란 말이야. 근데 고작 라면 하나 끓여오라는데 핀잔을 주는 거냐? 내가 지금 라면 끓여줄 상황이 아니잖아. 성훈이 우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요즘 들어 자꾸 의사 남편 둔 걸 고맙게 여기라는 둥 큰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내가 뭐 엎드려 절을 하고 종일 시중 들어야 하는 거야?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나 24시간 식당 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애나 잘 달래고 재워.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은 날 존중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네. 그이는 제가 아예 노는 여자로 보였는지 늘 짜증과 핀잔을 주더군요. 아무리 부부끼리 싸움이 많다 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니 저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남편에게 져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의사들끼리 회식하고 왔다며 바로 침대에 뻗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옷과 양말을 벗겨주다가 진동하는 그이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 하트라고 저장된 여자가 전화를 걸었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받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완전 좋았어. 모레도 우리 집 들릴 거지? 왜 대답이 없어? 나 박시경 마누라야. 넌 누구니? 어머,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걸었네요. 야, 전화 끊지 마. 누구야 너? 그게 오빠랑 사귀는 여자요. 내 남편이 너희 집에서 오는 길이었니? 같이 뒹굴다가 온 거야? 언니 죄송한데 오빠가 유부남인 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희 사귄 지 1년 가까이 됐거든요. 뭐? 1년? 그럼 내가 임신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기가 차서 심장이 다 떨리네. 야, 너 뭐하는 년이고 어디 사는 년인지 불어. 내가 찾아가서 찢어 발기기 전에 이름이랑 직업, 나이, 사는 곳 다 불어. 제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말했더니 상간녀가 술술 불더군요. 겁에 질려서 그런 건지 쉽게 대답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깨어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발차기로 침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뭐야? 왜 사람을 때리고 지랄이야? 의사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어쩌려고? 당신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네 놈이 지연이랑 년이랑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나니까 저절로 미쳐버렸다. 지연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멍청한 놈아.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할 거면 몰래 저장을 했어야지. 대놓고 하트까지 써서 저장했으니 걸리지. 어젯밤에 전화 와서 내가 받았어. 1년 넘게 사귄 사이라며? 내가 임신 중일 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잖아, 이 개자식아! 저는 그이의 변명을 듣기 싫어서 바로 귀싸대기와 발차기를 번갈아가며 날려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험하게 공격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되니 온몸에서 에너지가 끌어넘치더군요. 쉴 새 없이 때리고 갈기고 꼬집고 깨물면서 먼지나게 패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만하라 소리치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군요. 아우씨, 아파 죽겠네. 제발 좀 그만해, 이 험악한 여자야. 너 같으면 안 돌겠니? 야, 그년 집에 가게 앞장서. 당장 일어나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남편 위로 올라가 발로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포기하고 제 말을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가자, 가! 이렇게 계속 처맞느니 보고 싶은 걸 보여줄게. 됐냐? 아주 당당하셔. 그래, 오늘 병원에 월차 쓴다고 전화해라. 상간녀 집에 가서 뭐하고 지냈는지 들어보자고. 얼른 앞장서! 저는 아들을 안고 남편을 따라 상간녀 집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도로를 달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더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무리 저에게 싫은 소리에도 바람만큼은 피우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이윽고 상간녀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주 예쁘고 젊은 여자가 있더군요. 상간녀는 자기 집에 직접 찾아올지 몰랐다며 크게 놀라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저는 아들을 잠시 남편에게 앉게 하고 상간녀를 향해 달려가 무릎으로 배를 가격했고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년 배 위에 올라타서 싸대기를 좌우로 마구 날려줬답니다. 거의 반 죽음으로 만들어버렸죠. 남편은 아들을 안고 있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받아 안았고 두 년놈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뒤늦게 수치심을 느꼈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군요.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한텐 아들이 있잖아. 용서하고 덮어주라. 앞으로는 절대 이 여자 만나지 않을게. 이어서 상간녀도 납작 엎드려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언니, 잘못했습니다. 오빠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됐을 때 정리해야 했는데 사랑이 너무 깊어지는 바람에 헤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개망신당하고 얻어터져 보니 정신이 확 드네요. 앞으론 오빠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둘 다 먼지나게 처맞으니 정신이 좀 들어? 당신, 앞으로 통장은 나한테 맡겨. 신용카드도 내 걸로 써. 어디에 쓰는지 사사건건 간섭할 테니까. 알겠어? 알겠어, 여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 이혼만 안 하는 거지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나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옆에서 속 좀 타봐. 그럼 둘이 정리했으니 그만 가지?
당신 오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반성해. 알겠어? 그이는 잘못한 걸 알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며 오랜 시간 벌을 썼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집안에서 걸리적거리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 말라고 시켰어요. 이혼은 안 한다고 했지만 얼굴 보고 살려니 곤욕스럽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좀 풀렸으면 해서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노래방에서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호출이 와서 시댁에 갔더니 다짜고짜 제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니년이 내 아들 팼다며?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팼다면서? 어머님, 그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죠.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외도를 했다고요. 이게 어디서 눈가를 세로로 뜨고 대들어? 야, 남자가 바람나는 건 여자가 간수를 못해서 그런 거야.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남자 간수를 잘했어야지. 그리고 네 몸뚱아리를 봐라. 축 처진 아줌마가 따로 없는데 애정이 가겠니? 나라도 눈이 딴 데로 돌아가겠다 이년아.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바람나서 상간녀랑 재혼까지 했잖아요. 제 마음을 10분의 1 이해하실 텐데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의 편을 드시는 거냐고요? 이년이 지금 내 과거 얘기는 왜 꺼내고 지랄이야? 어머님, 이번 일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했어요. 괜히 저한테 손찌검하면서 제 몸매 타령 그만하시죠. 저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거든요.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래, 그럼 이혼해라. 너 같은 핫바지랑 내 아들이 같이 사는 거 불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난 며느리로 갈아치우면 나도 좋다. 아, 지금 그이가 의사라고 당당하게 나오시는군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남편의 외도면 양육권이 저한테 있다는 걸 아시겠죠? 어머님 손자 안 보고 사실 수 있겠어요? 이년이 지금 내 손자 가지고 흥정을 하자는 거야 뭐야? 이년이 제대로 맛이 갔네.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대우하니 저도 못 참겠네요.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양육권은 내 의사 아들이 무조건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따귀를 맞고 말다툼을 하고 나왔어요.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손찌검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맞고 왔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셨고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의사를 못하도록 신문고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소장을 쓰고 바람 증거까지 변호사에게 제출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봤는데 불리한 걸 알고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연락을 씹고 무시했더니 이튿날 저희 친정에 사과하러 왔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두 분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 대신 시모의 뺨을 갈겼습니다. 아이,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사돈이 제 딸 따귀를 날렸다면서요. 그래서 돌려주려고요. 아직 몇 대 더 갈길 테니까 눈 감으세요. 짝짝짝 소리를 크게 내며 따귀를 갈기자 제가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씩씩대면서 숨을 쉬던 엄마는 시모를 노려봤고 시모는 눈을 내리깔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두툼한 손바닥으로 그의 면상을 팍 소리가 나게 갈겼어요. 그이는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답니다. 두 모자는 양육권을 빼앗길 걸 예상하고 있어 이렇게 비굴하게 얻어터지고 욕을 먹어도 꾹 참고 있던 거예요. 만약 제 아들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끝까지 지들이 잘했다고 우길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두 모자는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과 제가 생각을 하고 연락할 테니 그만 꺼지라고 하며 내보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조금 더 두고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제 남편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보고 용서를 하든 이혼을 하든 결정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친정에서 지내는 한 달 동안 남편이 매일 찾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다신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으셨고 저 역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들 셋이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이가 딴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돕고 아들 키우는 걸 많이 도와주더군요. 이혼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애처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시어머니도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을 도와주시고 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반찬들을 아끼지 않고 가져다 주셨네요. 두 모자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니 저도 곧 가슴에 쌓였던 화가 조금씩 풀렸어요. 남편과 각방을 쓴 지 넉 달 만에 다시 한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이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며 안아줬죠. 세월은 조금 흘러 제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주부로 지냈고 남편도 같은 병원에서 일반의로 일을 했어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아주 잘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개인 병원 차리고 싶어. 개인 병원? 당신 병원 하나 차리는 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 줄 몰라? 나도 알지. 혹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숨겨둔 땅이나 재산 같은 거 없어? 없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니던 병원이나 열심히 다녀. 나도 나만의 병원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러지. 내 동창들은 처가에서 개인 병원에 집에 외제차까지 열쇠 3개는 기본적으로 받았다는데 난 이게 뭐냐? 그게 그렇게 부러웠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집 형편 다 알면서 결혼해달라고 졸랐잖아. 그냥 하소연 좀 한 거야. 괜히 말 꺼냈네. 됐어. 내가 뜬구름 잡는 소리 했다. 그이는 페이닥터로 일하긴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였기 때문에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개인 병원을 차린다 해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상가에 병원 하나씩 있으니 무조건 개인 병원 차린다고 해도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죠. 또 개인 병원 차리는데 보통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 현실적으론 개원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페이닥터로 삶이 무료해진 남편이 일하는 게 힘들다며 취미 생활을 가지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낚싯대를 사오더니 주말이 되자 새벽같이 집을 나섰어요. 당신 어디가? 설마 낚시하러 가는 거야? 오늘 우리 아들이랑 셋이 나들이 가기로 했잖아. 나들이는 당신이랑 성훈이 둘이 다녀와. 난 바닷바람 쐬면서 선상 낚시하러 갈게. 내일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뭐? 외박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 시위하는 거야? 개인 병원 차려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데 왜 철없는 사춘기 소년처럼 이러는 거야? 시위? 아니거든. 나도 개인 병원 차릴 마음 접었거든. 그리고 난 취미생활 좀 즐기면 안 되냐?
아니, 취미를 즐겨도 돼. 근데 가정이 있는 가장이 주말에 외박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당신 설마 예전처럼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나 참. 그때 일은 사과할 만큼 하지 않았나? 나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그러니까 괜한 의심하지 마. 여하튼 낚시하러 멀리 가니까 오늘은 못 들어와. 내일 오후나 돼서 올 것 같으니까 성훈이랑 둘이 잘 놀고 있어. 여보, 그냥 안 가면 안 돼? 여보! 그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낚시 도구를 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와 아들 둘이 나들이를 갔고 남편이 없어 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튿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는데 빈손이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낚시하러 간 사람이 왜 빈손으로 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꽝 쳤어. 그럼 허무하지 않아? 괜한 취미 그만두고 가족들이랑 주말 같이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 꽝 쳤어도 혼자 배 위에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나도 혼자만의 시간 좀 갖자.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할 만큼 했잖아. 주말만이라도 내 시간 가져보겠다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펑펑 노는 여잔 줄 알겠네? 당신이 집에서 도와주는 거? 그거 아주 미미하거든? 요즘 다른 집 남편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고. 그리고 주말엔 캠핑장이나 놀이공원에 같이 놀러 가기도 한단 말이야. 남의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 그럼 다른 놈하고 살아. 나같이 이기적인 놈이랑 그만 살고. 이 남자가 왜 이래? 당신 벌써 갱년기야? 나 참, 무슨 말을 못해요.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그걸 갱년기로 정의하냐?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대화가 통하질 않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공감 능력도 이 모양인 줄은 몰랐다. 나한테 쌓인 게 그렇게 많았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더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됐지?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당신은 남편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거기서 더 말을 하려다가 싸움이 커질 것 같아 그냥 한숨 쉬고 말아버렸네요. 할 수 없이 남편이 낚시 다니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불만도 커졌어요. 떼를 쓰며 낚시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하며 잡는데도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현관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성훈이가 아빠랑 놀고 싶다잖아. 평일 내내 병원 다녀오면 집에 와서 누워있거나 잠만 잤잖아.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아들이랑 추억도 쌓을 겸 놀러가면 좀 좋아? 아우 진짜 지긋지긋하다. 당신이나 성훈이나 질려버린다고. 나도 좀 쉬자. 혼자 시간 좀 보내게 가만히 내버려둬. 그이는 되레 승질을 팍 내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 걸 보니 취미인 낚시가 그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게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침대에 누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지 않아? 우리 오랜만에 후끈한 밤 보낼까? 야, 더워. 저리 가. 붙지 마.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요즘 내가 성훈이랑 자느라 당신한테 집중 못했잖아. 나 좀 안아줘, 응? 에이씨, 사람 귀찮게 더럽게 들러붙네. 야, 거실 가서 잘 테니까 혼자 후끈한 밤 보내라. 여보, 왜 그래? 이젠 내가 귀찮아? 엄청 싫고 그런 거야? 당신 거울 안 봐? 당신 몸매 보고 남성성이 푹 죽어버리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이런 말하면 또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시간 없다고 대답하겠지. 그런데 다른 집 마누라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외모 가꾸더라. 뭐? 지금 다른 집 여자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당신도 전에 날 다른 집 남편들이랑 비교했잖아. 똑같은 말 들어보니 기분 더럽지? 아무튼 난 거실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제가 먼저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먼저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비교하는 발언은 하는 게 아니었어. 사과할게. 야, 당신이 먼저 사과를 다 하네. 이거 아주 황송해 죽겠구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래, 앞으로 반성하면서 지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낼 테니까. 뭘? 낚시를 계속하겠다고? 좋아, 대신 낚시 같이 다니자. 우리 성훈이가 아빠한테 낚시 배우고 싶다 했어. 셋이 같이 다니자고? 처자식이랑 붙어있는 게 답답해서 낚시하는 건데 날 따라오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냥 둘이 놀러 다니고 나한테 신경 좀 꺼. 한 식구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 우리랑 따로 살고 싶어? 지금 맘 같아선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고칠 테니까 우리 성훈이한테는 아빠 노릇 해주면 안 돼? 부탁이야. 성훈이 그놈도 엄마가 우선이지 난 안중에도 없잖아. 내가 낚시 다니면서 집을 비우니 이제야 소중함을 깨달은 거고 그 녀석도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 많이 깨달아야 해. 이제 겨우 6살 애기인데 무슨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사과도 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잖아. 잘하겠다고? 그럼 개인 병원 차려줄 수 있어? 뭐? 당신 설마 그것 때문에 찬바람이 쌩쌩 분 거야? 그 얘긴 지나갔잖아. 형편상 어렵다고.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돈도 없고 지밖에 모르는 여잔데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 나밖에 모르다니.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을 모아봤자 병원 차릴 만큼 안 돼.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편이 안 돼서 병원 차려주지 못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해? 뭐 어디 가서 돈이라도 훔쳐와야 하는 거야? 에휴, 됐다. 내가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냐? 당신이 몇 달 동안 나한테 뾰루퉁하게 대하는 거 다 참았는데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해? 그래, 나 속 좁고 사춘기 소년 같아. 내 의사 친구들은 다들 개원해서 원장님 소리 듣는데 난 아직도 페이닥터나 하고 있으니 불만이 가득해서 이 모양이야. 됐냐? 남편은 개인 병원 차려주지 못하는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큰 불만이 있어서 그동안 사춘기 소년 마냥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지냈던 겁니다. 저는 모질게 행동하는 남편을 더 지켜봤는데 여전히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장가를 제대로 못 가서 후회가 되는지 매주 주말마다 낚시를 가서 외박하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더 심해졌는지 낚시를 다녀와서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한 뒤 저에게 할 말 있다고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낚시 다니면서 물고기는 언제 잡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얘기나 들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야. 나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위자료랑 양육비 줄게. 성훈이 당신이 키워. 뭐야? 이 인간이 지금 처자식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거야? 당신 아주 웃기는 놈이네? 마음대로 욕해. 난 당신과 살 마음 쥐똥만큼도 없으니까. 여보, 내가 노력하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집안일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모르냐고. 그런데 이혼하자고? 당신이 아무리 잘해봤자 개인 병원 차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야? 그 말은 설마 개인 병원 차려줄 여자를 찾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잘난 여자를 찾아보겠다 이 소리지. 넘겨짚지 마. 그래서 무조건 이혼하겠다 이거야? 벌써 마음을 정했다는 소리지? 당신이 거부하면 소송할 거야. 내가 같이 살기 싫다는데 계속 매달려봐야 소용없으니까 헤어지자. 나쁜 자식. 나도 모자라 아들까지 버리겠다고?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어. 그래,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팔자 고쳐봐. 나도 이런 식으로 평생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럼 우리 합의로 이혼할까? 위자료는 합의해서 해결하자고. 양육비도 성훈이 20살까지 쓰일 만큼 돈 줄게. 아예 다 계획했다 이 말이지? 근데 아직은 아니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지. 며칠 기다려. 좋아, 정리되면 말해. 그 대신 이혼 전까지 난 나가서 지낼게. 정말 제멋대로구나. 성훈이한테 대놓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홍보하려고? 그래, 나가라, 나가. 그이는 제가 나가라는 말이 반가웠는지 씩 웃으며 대충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아들은 울면서 아빠 어디가? 나랑 놀아줘. 하고 달려들자 그이가 아들을 힘으로 밀어버리더군요. 바닥에 넘어진 아들이 다쳤을까봐 달려갔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아들이 저에게 안겨 우는 동안에 남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이혼하면 억울하다 싶었고 뭔가 있을 것 같아 남편 뒤를 캐보기로 했어요. 심부름 센터를 검색했더니 어지간한 건 다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입금하고 남편 뒤를 캐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이는 상간녀와 낚시도 다니고 상간녀 집에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고 둘이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물 보러 다니고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걸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전해 들었죠. 물론 증거 사진도 있었고 음성과 영상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재혼하려고 처자식을 버리려고 한 그 자식에게 사과하고 회유와 설득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상간녀 집 위치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거기서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말을 듣자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곱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누구시죠? 박시경 여기 있죠? 네, 제 예비 남편인데요. 누구시죠? 기집애도 똑같네. 비켜봐요. 저는 여자를 밀어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샤워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더군요. 자기야, 누가 왔어? 빨리 와봐. 내가 오늘 제대로 후끈 달아오르게 해줄게. 후끈 달아오르게? 지랄하고 있네. 이 개자식아. 바람 피우다 못해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 뭐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는 말은 그만두고 당장 그 자식의 중요 부위를 무릎으로 걷어찼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새빨개진 남편은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이봐요. 도대체 누군데 이러세요? 나 이놈 마누라야. 너도 일단 맞자. 상간녀의 귀를 잡아당기며 몸을 굽히게 했고 싸대기를 흠씬 내리쳤습니다. 짝짝 손바닥이 면상에 들러붙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집안을 울렸답니다. 이년아, 남의 남편 꼬셔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더럽고 추잡하게 유부남이랑 이러고 있냐? 유부남이라뇨? 난 몰랐어요. 오빠가 말해봐. 이 여자가 오빠 아내야? 이년아, 몰랐어도 죄는 죄야. 이 상간녀야. 잘 알아보고 만나야지. 어디 처자식 있는 남자랑 바람을 피워? 저놈이 니년이랑 결혼하려고 내 아들 버린다더라. 너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충분히 돼지게 맞을 이유가 되거든? 그러니까 입 다물고 뺨이나 대. 아줌마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상간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명하며 잘못을 빌었지만 저에겐 자비 따윈 없었습니다.
상간녀의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멈추지 않고 갈겨줬습니다. 그리고 중요 부위를 맞고 쓰러진 남편이 기운을 차려서 일어서려길래 때릴 상대를 바꿨어요. 젖은 몸으로 있던 남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중요 부위를 사정없이 발로 밟았습니다. 이 개자식아, 옛날에도 아랫돌이 잘못 들려서 이혼할 뻔한 거 잊었어? 근데 이번엔 바람 피워놓고 이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했냐, 이 등신아? 아이씨, 그만해! 아프다고! 나 고자 되면 책임질 거야? 어차피 그거 나한테 쓰지도 않을 거잖아. 그러니 나랑은 상관없지. 하여튼 남자 새끼들은 이 아랫도리가 문제라니까. 그이에 그곳을 사정없이 밟아주자 흰자위를 보이더니 입에선 하얀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두 년놈의 사진을 마구마구 찍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니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해주겠어. 아줌마, 아니 언니, 저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유부남인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호적 등본 떼오라고 했는데 깔끔한 총각이었다고요. 아, 호적까지 떼어서 보여줬어? 처자식 이름을 어떻게 지웠으려나?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니들 묻어버리는 게 내 계획이야. 곧 큰 거 들어가니까 각오들 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중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뭔가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꼴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잠시 벙쪄 있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더니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이년아,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그동안 저 몰래 새 며느리 드리려고 힘쓰고 계셨나 봐요. 치, 남편놈 혼자서 설치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도 한패였어요. 새 며느리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니깎게 감히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게다가 내 아들하고 며느리를 심하게 때린 거냐? 어머님, 지금 저보다 새 며느리부터 챙기셔야죠. 유부남인 걸 아는데 결혼을 하겠어요? 잘 다독이기나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아가, 저 여잔 신경 쓰지 말아라.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너만 괜찮다면 우리 이 일 덮고 결혼식 진행하자. 어머님, 아들이 유부남인데 결혼하라고요? 게다가 어머님 손주까지 있다면서요. 전 사기 결혼 당할 뻔한 피해자입니다. 두 사람 가만 안 둘 거예요. 아가,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찾으렴. 너도 내 아들 사랑하잖니?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전현이랑 전현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넌 오늘 일어난 일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아가, 우리 이렇게 하자. 네가 아무 말하지 않고 결혼해라. 그리고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하자. 그럼 너희 부모님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 않겠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 새애기 네가 한 번만 눈 감아 주거라. 저는 지금 너무 복잡해요. 갑자기 들이닥친 오빠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요. 아유, 그래 네가 많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일단 쉬면서 생각해라. 그리고 전혀는 내가 똑같이 혼쭐 내주마. 시몬은 상간녀를 달래더니 바닥에 내려놨던 보온 텀블러를 들고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며 피했어요. 쇳덩이 안에 호박죽이 들었는지 누런 국물이 시어머니 손에 쏟아졌어요. 아이 뜨거! 저는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너 일로 와. 내가 오늘 너랑 결판 내고 말 거다.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적골로 만들고 새 며느리까지 손을 대? 어머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상황이네요. 처자식 두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
총각이라 거짓말하고 결혼 준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막힌 상황에 일조하셨으니 어머님도 똑같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야, 내 잘난 의사 아들이 잘못된 결혼해서 이제야 정신 차리고 잘난 여자 만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쓰레기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지.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시네요. 어머님, 저한테 덤비실 거면 맞을 각오로 들어오셔야 할 겁니다. 저게 끝까지 주둥이만 살았네. 오냐 좋다. 오늘 내가 널 착살내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덮고 말겠어. 시몬은 성난 황소가 되어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반격의 주먹을 날리자 바로 고꾸라지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 망할년, 넌 어른한테 주먹질을 하냐?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어머님은 제가 본 어른 중에 가장 형편없고 거지 근성만 그득한 쓰레기라고요. 에이씨, 너 오늘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몬은 다시 저에게 덤벼들었지만 젊고 쌩쌩한 저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몇 대 후려 갈겼더니 코피를 흘리며 뒤로 쓰러지더군요. 이제 쌈박질이 끝났으니 다 접어두고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제대로 소송해서 제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위자료, 양육비를 거액으로 뜯어내리라 다짐했죠. 그런데 상간녀가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년이 도망치려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나이든 두 남녀가 들어오더군요. 상간녀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시경이 오빠가 유부남이었대. 아들도 있대. 예비가 호적 등본 확인했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거잖아. 내가 살다 이런 조무래기 자식한테 속아 넘어간 건 처음이다. 오늘 내가 저놈 제대로 응징해 줄 거다. 딸, 너도 저놈이랑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거라. 당연히 안 만나지. 나도 속았단 말이야. 상간녀 부친이 개판으로 된 집안을 보고 잠시 탄식하더니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쪽이 박 선생 아내 되는 사람이요? 네, 그쪽은 상간녀 부모 되시는 분들인가 봐요. 상간녀라? 그렇게 되는구만. 이봐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 거 맞아요? 아이, 그럼요.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하죠. 우리도 박 선생이 총각인 줄 알았습니다. 박 선생 엄마도 그렇게 말하니 당연히 진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어쩌시려고 여기로 오신 거죠? 내 딸이 문자 보내서 바로 달려와 본 겁니다. 저 사기꾼 놈을 일단 혼 좀 내야겠어. 여보, 당신이 박 선생 모친 맡아. 내가 박 선생 조질 테니까. 두 부부는 한 명씩 맞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군요. 짝짝 소리와 퍽퍽 소리가 집안을 울려 퍼졌죠. 상간녀 부친이 남편을 후드려 패면서 말했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아! 감히 내 딸과 우리 부부를 속여? 일반이라고 해서 탐탁지 않았는데 딸내미가 하도 좋다고 해서 사위로 받으려고 했다만 모두 거짓말이었단 거야? 자네 내가 누군지 알지? 병원만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 아니라 의사협회에 자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 같은 거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야. 장인어른, 고정하십시오. 제가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여자랑은 이혼하려고 했어요. 자식도 버리고 장인어른 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저 자식 버리고 내 딸 택하겠다고 하면 내가 아주 잘했네 하고 칭찬한 줄 알았더냐? 이거 완전 바닥 중 바닥이구만. 자네 오늘부로 인생 끝자락에 선 줄 알면 될 거야. 나한테 개인 병원 차려달라고 했지? 근데 자넨 개인 병원이 아니라 그 어떤 병원에서도 일하지 못할 거야. 이 문란하고 더러운 사기꾼 놈아!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저 진심으로 혜정이 사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혜정아, 자기가 좀 말려봐. 장인어른한테 우리 둘이 결혼할 거라고 말씀 좀 드려보라고.
내가 미쳤니? 애 딸린 유부남이랑 결혼을 하게?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 가면 쓰고 날 꼬셨던 거야. 난 순진하게 넘어간 거고. 아빠, 저 자식 완전 개쓰레기야. 출세 때문에 자식까지 버리겠다고 한 놈이라고. 저놈 의사진 못하게 매장시켜버려. 상황이 모두 저에게 유리해지고 있더군요. 상간녀가 괘씸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사람이고 그녀의 부모 역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 남편을 먼지나게 패주고 매장해주겠다고 경고까지 해줬죠. 그러자 현실 파악을 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어 앉아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의 면상은 시뻘겋게 부어 있었고 쌍코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안 사돈. 내가 욕심나서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블랙리스트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결혼이 파토난 건 이해하지만 우리 애를 매장하겠다는 건 과한 처사 아닌가요? 과하다고요? 총각으로 속이고 돈 많은 집에 장가오려고 한 게 별일이 아닙니까? 호적 등본까지 위조하면서 우리를 속였단 말입니다. 당신 모자가 우리한테 벌써 받아간 돈이 있죠? 박 선생은 차까지 받아갔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겁니다. 지금 의사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이 송두리친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매일매일 사돈 집 앞에 가서 빌게요. 그러니 우리 아들만은 좀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한 번 입 밖으로 낸 말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톡톡히 받게 해줄 거요. 여긴 내 딸 집이니 당신과 박 선생은 그만 나가세요. 두 모자는 무시하고 계속 빌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 부친이 경찰을 불러 쫓아내더군요. 그리고 저도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 앉아서 대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많은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나 딸이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총각인 줄 알았어요. 아까 실컷 들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상간녀 고소는 하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대신 저놈에게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변호인단 꾸려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알거지로 만들어서 오갈 곳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사기로 고소해서 법적 처벌 받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당분간 저희랑 같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어르신이 질 좋은 변호사들 붙여주세요. 저는 보상 제대로 받고 끝내면 됩니다.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과하시고 도움까지 주신다고 하니 저도 혜정 씨한테 사과해야겠군요. 아까 때려서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괜찮다며 두 손을 흔들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언니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바람난 남편의 애인을 마주한 건데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조금 아프긴 했지만 다 이해합니다. 냉장고에 얼음팩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병 주고 약 줘서 미안하네요. 그렇게 상간녀와 그녀의 부모와 화해를 했고 한 배를 타고 남편 놈과 시모를 작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혼 소송으로 남편의 재산 대부분을 위자료로 받았고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게 됐어요. 그리고 혜정 씨와 부모님이 사기죄로 고소해서 전 남편은 사기와 공문서 위조로 징역을 가게 됐어요. 출소 뒤에 의사로 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혜정 씨 부친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도 절도 없어서 찾아온 곳이 바로 저희 친정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안 사돈, 저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손자가 여기서 지낸다고 해서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 신발을 벗으려는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내 딸에게 한 짓을 잊고 찾아온 거냐? 이 인두껍을 쓴 짐승년아! 내 딸과 손자를 버리고 새장가 보내려고 한 년이 감히 여길 찾아와? 아이 사돈, 절 때리시는 건 이해합니다. 대신 저도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얼굴 못 보고 살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리다고요. 그럼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아리게 해줄게 이년아. 입 닫고 참아자 봐라. 엄마는 시모를 진짜 잡아먹을 듯이 패줬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혼 후 친정에서 지내며 직장을 알아보려는데 혜정씨 부친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같이 밥을 먹었으면 한다고 해서 약속한 자리에 나갔답니다. 오셨군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르신 덕분에 위자료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이쪽은 제 아들입니다. 이혼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은 의사고요. 아, 네. 근데 왜 그렇게 자세히 소개를 하시죠?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이놈도 처가 바람나서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자리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어르신 아드님을 소개해 주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우악스러운 여자인지 보셨으면서. 우악스럽다뇨. 아주 당차고 용기 있는 분이죠.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민망하지만 어르신의 아들과 인사를 나눴고 식사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의 새 남편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간녀 오빠와 결혼해서 살고 있네요. 이제는 전문의 의사 남편과 제가 낳은 아들,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딸과 넷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똥차 가고 벤츠가 와서 만끽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여러분, 바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바람 피우는 작자가 있다면 제 사연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물러갈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